대한민국이 마침내 레이저 무기 개발을 완료하며 군사 기술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최고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뛰어난 가성비와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레이저 무기는 1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론이나 함정을 단 몇만 원의 전기료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 체계다. 특히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인 울릉공항에 배치될 경우 독도를 24시간 감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어도에도 배치된다면 서해를 넘어 중국과 일본에서 날아오는 드론, 항공기, 소형 함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2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여 1km 거리에서 중국의 무인기와 동일한 사양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보였으며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던 저가형 군용 드론의 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레이저 무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공중에서 드론을 요격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성공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2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중국의 군용 드론을 활용한 공중작전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이 무인기 및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레이저 무기의 전략적 활용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방산 기술 협력 분야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무기 개발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저 발진기는 4년간 243억 원을 투자하여 만들어졌으며 향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KF-21 전투기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 기능을 넘어 레이저 무기의 탑재 여부에 달려있다.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공격이 가능하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도 계산이 필요 없는 혁신적인 무기 체계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드론을 격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으며 이 기술이 실전에 도입될 경우 아시아 최초로 공중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될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레이저 무기를 지상 기반 체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강력한 군사력 증강에 일본과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언론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협력을 경계하며 비교 분석을 시작한 상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무기 공동 개발을 통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이 중국의 방산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독자적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한국산 공중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레이저 무기와 무인기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중국 언론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비교 분석하며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이후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지속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어 왔으며 한국은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레이저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군사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발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레이저 무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방산 수출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K방산 확장 가속 창원 영풍전자 글로벌 협력 강화 창원의 대표적인 방산 부품 개발 기업인 영풍전자 가 제2사업장을 완공하고 해외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 창원특례시는 영풍전자의 제2사업장 준공식을 열고 방산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전자 제2사업장은 방산사업의 수주 증가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해 7월 기존 부지에 위치한 공장을 매입한 뒤 3층 규모로 증축해 완공됐다. 이번 사업장 확장을 통해 영풍전자는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협력 사업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태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을 비롯해 유진 마이어 독일 헨솔트 부사장, 프랑수아 피올레 프랑스 탈레스 지사장,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 등 국내외 방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내빈 인사, 제막식, 기념 촬영, 공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영풍전자는 이날 오후 세계적인 방산기업인 독일 헨솔트사와 항공기용 블랙박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창원시가 2023년 첨단 항공해마로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던 절충교역 사업을 창원특례시가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 방산 기업의 글로벌 협력 사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986년 설립된 영풍전자는 지상, 해상, 항공, 유도무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핵심 장비를 공급해온 창원의 대표적인 방산 강소기업이다. 항법 장비부터 미래 무인기 시대를 대비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구동전력 제어 장치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항공전자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기술 도입 생산 및 정비사업 참여를 위한 절충교역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헨솔트와의 기술 이전 계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풍전자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성장 속에서 지역방산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창원시는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해 제도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풍전자처럼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방산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영풍전자는 2021년 창원형 방산 강소기업, 2022년과 2024년에는
각각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백과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키프코 우주항공 하나시스템과 무인방공시스템 요트스 개발 계약. 우주방산 전문기업 키프코 우주항공 대표 정경환 이 최근 하나시스템과 지능형 40mm 무인방공 시스템 요트스 전자광 학추적 장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능형 40mm 무인방공 시스템 사업은 기존 대공포의 소형 무인기 대응 제한 사항과 병력 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격 운용 및 화포 무인화 기술을 기반으로 목표물 탐지, 추적, 격파까지 사격 절차를 자동화한 무인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키프코 우주항공은 이번 사업의 핵심 장비인 탐지 추적 장치의 핵심 모듈을 개발할 예정이다. 영상 센서 장치는 내외부 김벌 조립체 및 각종 시스템 장비로 구성된다. 키프코 우주항공은 1989년 국일정밀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우주방산 전문업체다. 현재 택한 함정용 전술항법 장비와 K2 전차 조준경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 사업의 핵심인 위성 간 링크 팁배 및 위성지 상단말 개발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국방반도체 전문기업 DS전자의 레이더 트램 송수신 모듈 사업 부문을 인수, 레이더 수출 시장 진출에 기반을 다졌다.